대부분의 남성은 자위행위의 진실을 너무 늦게, 대개 몸과 마음, 그리고 존엄성에 이미 소리 없이 큰 타격을 입힌 후에야 알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혼 후에야, 어떤 이들은 끔찍한 응급실 방문 후에야 알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에게 그 피해는 눈에 띄지 않게 감춰져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60세가 넘었는데 자신의 몸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 박사입니다. 저는 남성 건강 및 성노화 전문의입니다. 30년 넘게 30대부터 90대까지 수천 명의 남성을 진료해 왔습니다. 자위행위에 대한 잘못된 정보, 수치심, 그리고 침묵이 어떻게 남성들의 에너지, 자신감, 친밀감, 심지어 삶의 의지까지 조용히 앗아가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60세 이상의 남성 대부분이 너무 늦을 때까지 전혀 알지 못하는 4가지 자위 습관, 아니 4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간단하죠. 고칠 수 있지만 거의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72세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산 박사님, 30년 전에 누가 이 이야기를 해줬다면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다음 몇 분 동안 여러분의 수면을 개선하고 활력을 북돋우고 전립선을 보호하고 심지어 침실에서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이 아닌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4가지 강력한 비밀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남성 환자분들의 삶을 변화시킨 실생활 도구입니다. 4번째, 비밀도 놓치지 마세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야기하기 꺼리는 부분이지만 결혼 생활을 구하고 발기부전을 역전시키고 중년 남성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목적을 부여한 부분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 알게 될 내용이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고 당신의 성생활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이 삶을 바꿀 만한 건강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을 클릭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60세 이상 남성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다른 팁을 놓치지 마세요.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에 하나를 적어주세요. 마음에 안 드신다면 0분을 적어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으며 여러분께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제 첫 번째 진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거의 모든 남성을 놀라게 했던 진실이죠.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정서적 건강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비밀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밀 하나, 그것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모든 연령대의 남성분들과 마주 앉아 있었지만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남성분들과도 끊임없이 나누는 대화가 하나 있습니다. 대개 웃음으로 시작하지만 때로는 부끄러움으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저도 가끔씩 그러거든요. 제 나이에 이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다가와서 이상한 건 아니지만 왜 그런 짓을 하세요? 라고 말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이 조용해집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잠이 들려고,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 습관적으로, 아니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보다 더 자주, 뭔가를 느끼고 싶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체적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인 생명줄이었죠. 수십 년 전에 모든 남자들이 알았으면 하는 첫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자위행위는 단순히 육체적 해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 상태, 외로움, 통제 욕구, 내면의 불안을 반영합니다. 단순한 성행위가 아닙니다.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법을 결코 배우지 못합니다. 제 환자 토마스는 70대 초반의 예비 해병대원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자위행위를 한다고 했습니다. 성욕이 과해서가 아니라 하루 중 유일하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치 주먹처럼 나를 강타했다. 살아있다. 이게 바로 이거야. 욕망도, 지루함도 아닌 생존. 그리고 저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 고립, 충족되지 않은 정서적 욕구를 조용히 지니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토마스는 내가 절대 잊지 못할 또 다른 말을 해주었습니다. 40대에 누군가 내가 하는 작은 일이 나중에 남자로서 내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해줬다면 나는 귀 기울였을 겁니다. 하지만 난 몰랐을 뿐이죠. 이게 바로 이거야.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걸 아는 것, 내 힘을 돌려주는 것. 자위행위가 감정적 공허함이나 수치심에서 비롯될 때 강박적이고 고갈되고 궁극적으로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보기에는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숙취도, 멍도, 충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기쁨, 추진력, 그리고 유대감이 서서히 약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멈추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몸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기계적인 행위가 되거나 시간을 보내거나 어려운 감정을 피하는 방법이 되었다면 잠시 멈추어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라고 자문해 볼 때일 수 있습니다. 위로, 접촉, 친밀감, 표현이 필요합니다. 나이든 남성들이 자신의 이러한 부분에 단순히 긴박함이 아닌 호기심과 연민으로 접근하는 법을 배우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몸과, 더 중요하게는 내면의 삶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인식 덕분에 많은 환자가 새로운 평화와 존엄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난 모든 노인들이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더라면 몇 년간 조용히 싸우고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자책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몸은 감정을 단순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음 비밀이 나옵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는 거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바로 전립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직 여기 계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공감된다면 아래의 번호 1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밀, 무지의 전립선색. 나이든 남자들이 일찍 알았으면 하는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전립선이 모든 걸 기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무시하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는 증상을 가지고
제 사무실을 찾아오는 남성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즉, 밤에 자주 소변을 보거나 소변을 볼 때 통증을 느끼거나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짜증나는 압박감 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종종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여기에는 자위행위와 같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전립선을 특정 연령이 되면 의사들이 언급하는 단순한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전립선이 성생활 리듬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사정 빈도와 주에 깊게 하는 정도가 전립선의 장기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이나 통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몰입이 문제입니다. 전립선은 방치하거나 과로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이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자랍니다. 장시간 운동을 하지 않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도 강박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칼이라는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68세의 강인한 남자로 은퇴한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그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사정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사정 시 불편함을 호소하며 병원에 왔습니다. 그는 혹시 암일까봐 겁이 났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에 심한 염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의 습관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몇 년 동안 전혀 풀어주지 않았지만 갑자기 자주 다시 풀어주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상황을 다시 깨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 그의 몸은 이미 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염증은 극단이 아닌 균형을 요구하는 그의 몸이었다. 칼은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 아무도 이게 중요하다고 말해준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서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순간이 내 기억에 남았는데 그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립선 문제를 겪고 있는 남성들 대부분은 자신의 성적 습관, 특히 자위행위를 하는 방식과 시기가 건강의 중심에 있는 작지만 강력한 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더 일찍 알았으면 하는 것은 사정이 전립선 건강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사정은 전립선을 움직이게 하고 독소를 배출하고 염증을 줄이며 심지어 전립선암 위험도 낮춰줍니다. 하지만 숫자를 쫓는 게 아닙니다. 몸과 함께 움직이는 리듬을 찾는 게 중요하죠. 몸과 반대되는 리듬이 아니라요. 일주일에 2~3번, 마음 챙김으로 스트레스나 수치심 없이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상하면 짜증이 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보다 적게 하면 정체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 주의, 그리고 신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고치려고 하거나 강요하지 마세요. 이런 대화를 젊은 남성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미 그 결과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당신의 길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인식만으로도 선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작을지 몰라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립선이 건강하더라도 많은 남성들이 여전히 무언가 미끄러지는 느낌,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을 받습니다. 발기력 저하, 감각 상실, 또는 미묘하지만 고통스러운 성적 자신감 저하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제 3번째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수년간 훈련했어야 할 신체 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밀 3. 골반저 근육이 노화되고 있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제가 처음 의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남자 환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았고 거의 아무도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골반저근은 여성 건강의 한 분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남성 건강 분야에서 30년을 일해온 저는 이것이 남성 노화의 가장 큰 맹점 중 하나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는 노년 남성들에게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골반저근은 몸통 아랫부분에 있는 근육군입니다. 이 근육은 방광과 장부터 발기 강도와 오르가즘의 강도까지 모든 것을 조절합니다. 신체의 다른 모든 근육과 마찬가지로 골반저근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데 특히 골반저근을 단련해 본 적이 없거나 골반저근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차이점은 이두근이 약해지면 팔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골반저근이 약해지면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잃게 됩니다. 자신감, 통제력, 그리고 때로는 존엄성까지 잃게 되는 것이죠. 저는 레너드라는 74세에 은퇴한 엔지니어이자 자랑스러운 노인을 기억합니다. 그는 통증 때문이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발기가 되지 않았다. 절정이 둔탁했다. 그리고 최근 소변을 본 후 약간의 누액이 느껴졌다. 그는 선생님, 저 더 이상 제 자신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이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건강하지 못한 게 아니라, 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 자신이 아닌 것 같다. 검사를 해봤는데, 신체적으로 그의 심장은 강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안정적이었지만, 골반저근은 약했습니다. 수년간 장시간 앉아있고, 스트레스로 인해 근육을 꽉 쥐고, 그 근육들을 관리하라는 말을 전혀 듣지 못한 탓에 골반저근은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여성들이 케겔 운동을 하듯이 그 근육들을 꽉 쥐었다 폈다 하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그의 성생활과 비뇨기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그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전 나이든 남성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은 골반저근이 남성으로서의 삶 전반에 걸쳐 조용하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발기, 유지, 사정 조절, 그리고 방광의 완전한 배출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근력만 잃는 것이 아니라 감각, 지구력, 심지어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만족감까지 잃게 됩니다. 다행히도 강화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하루 몇 분만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60대와 70대 남성들이 질 누출을 되돌리고 발기력을 향상시키고 몸을 통제하는 그 소중한 감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레너드가 해냈습니다. 6개월 만에 그는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은 느낌에서 씩 웃으며 다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느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40대 남성 모두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의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퍼즐 조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육, 호르몬, 분비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퍼즐 조각이죠.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 파트너, 그리고 우리 자신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조용히 형성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여기 계시고 이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하나를 적어서 아직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계속해 봅시다. 다음 비밀이 모든 것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비밀. 수치심은 진짜 질병이며 친밀감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하기 가장 어려운 비밀입니다. 복잡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에게서 배운 모든 교훈 중에서도 제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제가 치료해 본 거의 모든 노인들이 수십 년 전에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하고 바랐던 바로 그 비밀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침묵의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는 성관계는 사적인 것이고, 자위는 숨겨야 하는 것이며, 진짜 남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친구, 파트너, 심지어 의사에게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죄책감, 비밀, 발각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침묵은 더 무거운 무언가, 수치심으로 변했습니다. 69세의 월터라는 환자분이 있었는데 45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정서적 혼란 때문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주일에 몇 번씩 자위행위를 한다고 했습니다. 대개 몰래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서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이 조용한 짐을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자연스러운 욕구가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더 나쁘게는 그것이 자신을 남자답지 못하게, 남편답지 못하게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생의 절반을 아주 정상적인 일 때문에 상처받은 기분으로 보냈어요. 월터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흔한 일이죠. 제가 계속해서 목격한 건 이겁니다. 수치심은 사람들을 고립시킵니다. 남성과 파트너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건 남성과 자신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자들이 결혼 생활에서 위축되고 친밀감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단순히 남의 판단을 두려워하여 솔직한 대화를 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치심을 벗고 남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 어쩌면 생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친밀감이 깊어집니다. 남자들은 다시 온전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본래의 모습을 바꿨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숨기지 않기 때문이다. 나이 든 남자들이 더 일찍 알았으면 하는 건 바로 이거다. 자위행위는 적이 아니다. 고립이, 비밀이, 침묵이 우리의 적이다. 자신의 몸을 존중하고 자신의 필요를 정직하게 대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존엄성이라는 선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존엄성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월터는 결국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겁에 질렸지만 놀랍게도 아내는 외면하지 않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소망, 거리, 그리고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천천히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요.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밀이 가장 강력할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마침내 수치심을 내려놓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것, 바로 연결을 되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4가지 비밀을 아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단계는 그 지식을 단순한 일상 습관으로 만들어 신체적, 정서적, 심지어 영적으로까지 당신의 기분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당신의 남성으로서 가장 빛나는 시절은 아직 앞으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 동안 남자들의 가장 솔직한 순간들을 함께하며 제가 깨달은 진실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느끼는 감정을 바꾸는데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위행위의 이유 이해하기, 전립선 보호하기, 골반적은 강화하기, 그리고 수치심 떨쳐내기. 이 4가지 비결은 단순히 섹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몸, 에너지, 자아감과의 관계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피곤하고 움츠러든 채 전성기가 지났다고 확신하며 제 사무실에 찾아오는 남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40년 전에 배웠어야 할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더 키가 크고, 더 많이 웃고, 좌절감 대신 호기심으로 자신의 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트너와 다시 관계를 맺었고, 어떤 사람들은 마침내 자신을 이해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아직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신이 나를 아끼고 마음을 열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당신 안에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맞아요. 아무도 우리 대부분에게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남자답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참고, 조용히, 혼자 해결하라고 들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침묵을 굳이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당신의 욕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지식, 약간의 연민, 그리고 매일의 의도만 있다면 당신은 새로운 장을 쓸 수 있습니다. 쇠퇴가 아닌 성장, 친밀함, 명확함, 그리고 힘으로 점철된 장을 말입니다. 이게 당신의 남성다움의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시작일 뿐이죠.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거나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게 했다면 혼자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래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는지 알려주세요. 아니면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고 싶다면 준비됐어요 라고 적어주세요. 대화는 여기서 시작되고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